우당탕탕. 할머니 귀가 커졌어요. 위층 가족이 전에 살던 집은 정말 비좁았어요. 아이들이 조금만 움직여도 식탁이나 의자나 옷장에 부딪히기 일쑤였죠. 그래서 위층 가족은 더 큰 집으로 이사하기로 했죠. 아이들은 이사하기 전에 집을 먼저 보고 싶다고 엄마 아빠한테 졸랐어요. 결국 온 가족이 집 구경을 떠났습니다. 시골에 있는 새 집은 3층 집이었죠. 그 집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멋있었어요. 방 5곳 모두 굉장히 넓고 환했답니다. 남쪽으로 베란다도 있었고요. 위층 가족은 온 방을 돌아다니며 즐거워했어요. 자기들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인 것 같아 큰 소리로 웃고 고함도 질렀죠. 식구들은 너무 기뻐서 손을 잡고 동그랗게 원을 그리고 춤도 추었습니다. 그때 초인종 소리가 났어요. 띵동. 아빠가 말했어요. 손님이 오셨나 보다. 아빠는 껄껄 웃으며 기분 좋은 얼굴로 문을 열었죠. 문을 열자 웬 할머니가 다짜고짜 소리부터 꽥 질렀어요. 아니, 도대체 왜 이렇게 시끄러운 거예요? 조용히 좀 해주세요. 천장이 다 무너지겠어요. 아빠가 물었어요. 누구신지요? 할머니가 대답했어요. 아래층에 사는 사람이요. 할머니는 획 돌아서서 층계를 쿵쾅거리며 내려가더니 꽝 하고 문을 요란하게 닫았습니다. 아빠가 등 뒤에 대고 소리쳤죠. 기분이 너무 좋아서 그런 겁니다. 엄마와 아이들은 아무 말 없이 우두커니 서서 꼼짝도 하지 않았어요. 아직 한 번도 그런 일을 겪은 적이 없었거든요. 집까지 쫓아와서 그런 심한 말을 하고 간 사람은 한 명도 없었죠. 즐거웠던 마음이 다 사라져버렸어요. 위층 가족은 새 집에서 나와 아직 살고 있는 집으로 갔죠. 집으로 가는 동안 모두들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얼마 뒤에 위층 가족은 이삿짐을 싣고 새 집으로 이사를 했어요. 새 집에서 처음으로 잠을 잤어요. 카펫을 새로 깐 새 집은 더욱 멋져 보였죠. 아빠가 말했어요. 카펫은 집 안을 아늑하고 따뜻하게 하는 것 말고도 발자국 소리를 덜 나게 하는 효과도 있어. 이제 아래층 할머니가 쫓아 올라오는 일은 없을 거야. 그러나 할머니는 다시 올라왔어요. 한 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고, 3번도 아니었어요. 날마다 올라와 아이들한테 잔소리를 해댔죠. 그것도 모자라 커다란 빗자루로 천장을 쿡쿡 찌르거나 난방기를 시끄럽게 두드리곤 했어요. 아이들이 큰 소리로 웃거나 뛰어다니거나 울기만 해도 할머니는 곧장 뛰어 올라왔습니다. 할머니가 올라와 한바탕 소란을 피우고 가면 엄마 아빠는 무척 속상해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은 할머니가 뛰어 올라올 일을 절대로 하지 않기로 결심했죠. 언제든지 아주 조용히 있기로 한 거예요. 하지만 가끔은 결심대로 되지 않을 때도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형이 꾀를 하나 냈어요. 하하하 큰 소리로 웃거나 으앙 울 일이 생기면 아래층 할머니가 듣지 못하도록 쿠션으로 입을 틀어막기로 한 거예요. 하지만 그것도 소용이 없었어요. 오히려 그렇게 하면 집 안이 더 시끄러워졌거든요. 어느 날 위층 아이들이 아래층 할머니가 낮잠 자는 시간에 화장실 변기 물을 내렸어요. 단지 그랬을 뿐이었는데도 아래층 할머니는 벌컥 화를 냈어요. 엄마는 너무 속상한 나머지 눈물을 흘리며 소리쳤죠. 여기는 사람이 사는 집이지 생쥐가 사는 집이 아니야. 위층 아이들은 다시 대책을 세워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이튿날 엄마 아빠가 시장에서 돌아와 보니 위층 아이들이 집 안을 4발로 엉금엉금 기어다니고 있었어요. 아이들이 귓속말로 작게 속삭였죠. 오늘부터 우리는 생쥐들이야. 아빠가 아이들을 타일렀어요. 그만해라. 어서 일어나.
하지만 아이들은 아빠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아이들은 식탁 밑으로 들어가 아무 소리도 안 내고 가만히 있었죠. 저녁 먹을 시간이 되자 엄마가 아이들을 불렀어요. 그때서야 아이들이 살짝 기어나와 의자에 앉았습니다. 아이들은 밥도 아주 조금만 먹었어요. 그리고 서로 귓속말로 말했죠. 생쥐들은 원래 조금만 먹는 거야. 날마다 그렇게 지냈습니다. 아이들은 음식도 잘 먹지 않고 놀지도 않았어요. 집 안을 살금살금 기어다니다가 카펫 위에 가만히 누워있거나 풀 죽은 얼굴로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 있었죠. 엄마는 아이들을 볼 때마다 말했어요. 너희들은 어린이들이야. 힘차게 뛰어다녀야지. 하지만 아이들은 그럴 용기가 나지 않았죠. 혹시 그렇게 하다가 너무 시끄럽게 하지 않을까 걱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냥 손가락만 움직이며 놀았어요. 가끔 용기를 내서 발을 놀릴 때도 있었어요. 그때는 벌렁 드러누워 허공에 대고 발차기를 하면서 놀았죠. 아래층 할머니는 도무지 영문을 알 수가 없었어요. 아무리 들어봐도 아이들 발소리가 들리지 않았거든요. 아이들이 웃고 떠드는 소리도 안 들렸고 울음소리도 안 들렸어요. 아무리 귀를 쫑긋 세우고 들으려고 해봐도 한마디도 들리지 않았죠. 먼저 할머니는 병원에 가서 귀를 진찰해 보았어요. 하지만 모든 게 정상이었어요. 진찰 결과는 좋게 나왔지만 할머니는 날마다 이 생각 저 생각에 골치가 아팠어요. 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을까? 위층에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아래층 할머니는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천장에 가까이 귀를 대기 위해 의자를 놓고 그 위에 올라가 보기도 했죠. 그렇지만 아무리 귀를 쫑긋 세워도 아이들 소리를 하나도 들을 수가 없었어요. 할머니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정말 믿을 수가 없어. 할머니는 의자를 더 높이 쌓으면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넘어지면 크게 다칠 텐데도 의자 위에 조그만 탁자를 얹어놓고 그 위에 올라섰어요. 할머니는 높이 올라서서 천장에 귀를 바짝 갖다 댄 채 숨소리도 죽이며 무슨 소리가 안 나는지 열심히 귀를 기울였어요. 그렇지만 할머니는 아무 소리도 들을 수가 없었어요. 뒤뚱뒤뚱 아슬한데도 할머니는 오른쪽 귀와 왼쪽 귀를 번갈아 가며 천장에 갖다 댔지요. 그래도 아무 소리도 안 났어요. 할머니는 날마다 탑을 높게 쌓아 올려 그 위에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아래층 할머니가 날마다 천장만 바라보지 말고 거울도 좀 봤더라면 몸에 무슨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금방 알아챘을 거예요. 할머니의 귀가 날마다 커졌거든요. 점점 커지더니 며칠 지나자 접시만하게 커졌어요. 아래층 할머니가 시장에 나가자 사람들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쳐다보면 서로 수군댔어요. 아이들은 할머니의 뒤를 따라다니며 물었죠. 할머니, 귀가 왜 그렇게 커요? 아래층 할머니는 쇼윈도에 얼굴을 비춰보곤 깜짝 놀랐어요. 어머나, 내가 왜 이렇지? 귀가 왜 이렇게 커진 거야? 할머니는 얼른 스카프로 귀를 가리고 곧장 집으로 갔어요. 집에 도착한 할머니는 오랫동안 거울을 봤죠. 길에서 아이들이 물었던 말이 생각났어요. 할머니, 귀가 왜 그렇게 커요? 할머니가 대답했죠. 소리를 더 잘 들으려고. 할머니의 말소리가 벽에 부딪혀 메아리처럼 다시 울렸어요. 소리를 더 잘 들으려고. 할머니는 이제야 귀가 뚫린 것 같아 잔뜩 기대를 하고 높게 쌓아 올린 의자 위로 다시 올라갔죠. 이제는 들리겠지? 이제는 들리겠지? 할머니는 계속 열심히 귀를 기울였어요. 하지만 위층은 쥐 죽은 듯 조용했어요. 할머니는 실망하고 지친 채 침대에 누웠습니다. 할머니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내일은 틀림없이 들릴 거야. 그렇지만 다음 날
그 다음 날에도 아래층 할머니는 아무것도 들을 수가 없었어요. 들으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귀만 점점 더 크고 길게 자라났어요. 귀는 점점 자라서 후라이팬만해지더니 마침내 바닥에 질질 끌릴 정도로 길어졌어요. 그래서 할머니는 의사를 집으로 불렀어요. 의사는 할머니의 병을 금방 알아냈습니다. 의사가 말했어요. 들리지 않는 소리를 들으려고 너무 애쓰다가 병이 나셨군요. 못 들어서 생기는 병이 나신 거예요. 억지로 애를 쓰다 보면 귀가 견디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귀가 이렇게 엄청나게 커버린 거예요. 그런데 무슨 소리를 들으려고 그렇게 애쓰셨어요? 할머니가 말했죠. 위층에서 나는 소리요. 의사가 말했어요. 그렇다면 위층 사람들에게 부탁하는 수밖에 별 도리가 없겠군요. 의사는 종이에 뭔가 적고 나서 돌아갔습니다. 아빠는 우체통에 의사가 쓴 쪽지가 들어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죠. 아빠가 종이에 적힌 내용을 식구들한테 읽어주었습니다. 아래층 할머니가 못 들어서 생기는 병이라는 병에 걸렸습니다. 이 병은 시끄러운 소리를 들어야 나을 수 있습니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러쿵저러쿵 의사 올림. 위층 가족은 아래층 할머니를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아이들은 모처럼 마음껏 뛰어놀았죠. 깔깔깔 웃고 팔짝팔짝 뛰고 이방 저방 돌아다니다가 엄마 아빠 손을 잡고 둥글게 원을 그리며 춤도 추었습니다. 아래층 할머니는 귀를 쫑긋 세우지 않아도 잘 들을 수 있게 되었죠. 할머니는 귀 기울여 듣지 않아도 잘 들리니까 기분이 아주 좋았어요. 몇 시간이 지나자 할머니의 귀가 점점 작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크지 않은 소리를 들어도 귀가 계속 줄어들었어요. 귀가 정상으로 돌아오자 아래층 할머니는 오랜만에 용기를 내 집 밖으로 나가보았답니다. 복도에서 위층 아이들을 만났죠. 위층 아이들이 동시에 인사했어요. 아래층 할머니, 안녕하세요. 아래층 할머니도 반갑게 인사했죠. 얘들아, 안녕. 끝.